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점점 더 십성의 공부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공부했던 십성을 총종합 정리해서 마지막에 한번 어떠한 그 미진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마지막 총정리,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못 들으신 분들도 이 강의만큼은 눈여겨서 잘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판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종합 정리. 십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크게 우리가 그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5가지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십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다 그럴 때 무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오행과의 관계를 10간, 10개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같은 앞에 있는 여기는 음양이 같습니다. 음양이 같고 요거는 음양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성은 일간과 다른 그 사주와의 상관관계를 말하니까 결국 여기서 제일 맨 처음에 비견이라는 것은 요건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은 역시 무가 되겠죠. 무가 되고 지지로서는 진술이 되겠죠. 진술. 진술. 자, 총종 정리하는 겁니다. 자, 급제는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니까 기토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서는 충미 이렇게 됩니다. 자, 식신은 내가 생하는 게 내가 생을 해요. 생하는 것이니까 토생금이 되겠죠. 금인데 그리고 음양이 같으면은 요거는 그 양입니다. 양이니까 여기서 토생금이니까 경이 되겠죠. 경. 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지로서는 신이 해당되고. 자,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르니까 신금에 해당되겠죠. 신금에 해당되고 지지는 유가 됩니다. 이번에 재성은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기준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요. 그리고 토극수가 되겠죠. 소극수.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양이면 여기가 임이 되겠죠. 임. 지지로서는 해가 됩니다. 자, 정제는 내가 그거 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니까 객소가 되겠죠. 재성이니까 이거는 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이게 관성은 뭐냐면 내가 나를 그걸 해요. 나를 그걸 해. 그럼 나를 그걸 하면 목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 같은 거는 간목.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인이 되겠죠. 인. 자, 정말 여기는 나를 그걸 한 것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을이고 밑에는 묘가 됩니다. 마지막 요로 여기는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예요. 나를 생해. 자, 많이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총 정리합니다. 나를 생하는 거니까 화가 되겠죠. 화생토 그러면 같은 음양이 같으면 병이 되고
밑에는 사화가 됩니다. 이거는 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오가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것의 속성을 알아봅니다. 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비견은 주체가 주체, 독립심. 근데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고집, 아집이 됩니다. 급제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경쟁, 승부근성.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질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대인자 보면은 이 비견이 주체성, 독립성, 그리고 또 자존심도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다 같은 말들입니다. 주체, 독립, 자존심.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견이 너무 많아요. 많다 말은 사주에 3개 이상이 있는 건 많다고 합니다. 비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데 비견이 많아지면 결국 비견은 형제거든요. 형제가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 비견이 형체가 많아지면 갈라 먹을 것이 입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갈라 먹을 게 적어져요. 그래서 어제 어떤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스님 저는 왜 제복일이 없나요? 이렇게 합니다. 돈이 잘 안 모이나요? 합니다. 그 사람 사주가 비견이 아주 많아요. 비견이 예를 들어서 이 경이면 경일간이라 하면은 경일간에 밑에 신이에요. 근데 양쪽에 경이 이렇게 딱 떴다 일간에 이렇게 월간과 시간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가 희한하죠. 이렇게 사주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안 그래도 주체가 굉장히 금이면 최고 강한 금이 주체인데다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지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들 그 형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라먹을 사람 많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계속 나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뭐냐 이런 사람 성격 성품 뭐냐면 돈 들어온 즉시 거의 다 나가버립니다. 이미 자기가 계산해놔서 돈 나갈 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남아나지가 않아요. 사주에 물론 재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운에서 좀 해서 좀 나왔다 해도 그냥 어디 간대요. 없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여기 인이 하나 왔다. 묘가 인이 왔다 이러면 마치 강한 일이 성난 1위가 성난 1위 앞에 닭 한 마리 주고 어떻게 됩니까? 닭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또 그와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이만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화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저는 그러면 그분은 스님이거든요. 그분도 스님인데 불사를 저는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불사는 할 수 있다. 왜? 부처님 일 하는데 비견이 무슨 필요 있으면 다 필요하냐고 마음 다 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것이 명리 이것이 전부 아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내가 그랬더니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꼼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견이 많으면 결국은 뭐냐면 이 고집이 많아서 자기 고집이 많은 거예요. 고집이 많고 형제가 많기 때문에 갈라먹을 게 없어서 필연적으로 재성을 그걸 합니다. 그래서 비견은 재성을 그걸 합니다. 재성을 그걸 한다. 그래서 재성을 그걸 하니까
돈이 남아나지 않지요. 예. 그리고 비급이 많으면 막무가내다. 막무가내. 막무가내가 뭡니까? 말 안 들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사주에 관성이 없고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서 비견이 많고 재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편제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른이 없어요. 비견이 많고 재성이 있는데 관성이 없으면은 관성은 이렇게 나를 그걸 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두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게 넘어가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급제는 좋은 말로 말하면 경쟁성이요 승부근성인데 또 다르게 얘기 표현하면 상담하러 온 사람 보고 손님은 저 경쟁성도 있으면 승부근성도 있으면 하면 뭐 별로 맞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때는 다른 말을 바꿔서 예. 보살님은 다른 사람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나 지고는 못 살아요. 예, 그게 바로 승부근성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고는 못 사는데 그게 질투심이 너무 많으면 시기질투가 많으면은 이거는 급제가 되게 많으면 시기질투가 많거든요. 그럼 남을 막 억압하려요. 억압. 이런 심리가 나오면 이거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급제가 많으면 필시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왜?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억누르려 하기 때문에 갈등적인 구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상. 식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식상은 식신. 예, 식신은 예, 긍정적으로 보면 식신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구지요. 연구 궁리가 좋습니다. 연구와 궁리. 그리고 예, 이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궁리가 안 됩니다. 궁리가 오히려 안 돼요. 궁리가 안 돼. 너무 들어가니까 궁리가 안 된다. 너무 많으면. 네. 잘 볼까요? 어떤 의미냐면, 예, 연구 궁리가, 여기서 궁리가 이렇게 너무 식신이 많게 되면 궁리를 너무 많이 하려고 벌이 나오면, 원래 궁리는 하나로 파야 되는데, 하나를 파야 궁리가 되고 깊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벌이 나오면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궁리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 식신이 일간과 딱 붙어 있으면은 궁리를 잘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 있으면은 그냥 필요 없는 궁리를 할까? 아니면 뒷북 친다 할까? 뒷북을 칩니다. 뒷북을. 별로 이미 다 지나가 다른 사람 다 연구해놓은 거. 연구한 거 나중에 지금 와서 이제 연구한다고 하면 그게 큰 효과가 없잖아요. 연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한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해놓고 혼자서 대하는 뒷북치는 경우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식신이 너무 많으면 이러한 궁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식신의 부정적인 작용이 또 한편으로 너무 집착한다 할까요? 집착성이 있어요. 도착. 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식신이 없으면은 이것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성, 식성이 없으면은 창의력이 떨어진다. 창의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이번에 상관. 상관은 그야말로 긍정적 작용 음면이죠. 음면. 다음에 사교. 사교적이다. 음면. 그리고 아주 친하려고 하는 친함이 많습니다. 음배니까 말을 잘하겠죠. 말을 잘해요. 예. 그런데 이 상관은 상관이 너무 많으면은
어떤 성품이냐면 내가 남한테 너무 나를 자기 과시라 자기 과시. 자기 과시가 너무 많다. 과시가 많아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또 사치하겠죠. 또 내 맘대로 하니까 방종합니다. 방종해. 방종. 방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화려한 그 성품이기 때문에 메이카를 여기다 해야 될까요? 메이카가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 여기 있는 식신 같은 경우는 연구공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상간인 경우에는 은변과 사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주 특별한 게 메이커 정도 되니까 뛰어난 탁월한 이런 걸 좋아해요. 남한테 더 돋보이는 거. 그것이 또 너무 지나치면 금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또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성취 실현 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성취 실현 욕구의 편제를 보면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이것이 전체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관리. 그리고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신속한 판단. 그러한 신속한 판단 또 감독, 관리 감독하는 이 감독 이탈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아주 너무 급한 성격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 대프에서 강의를 들었죠. 네, 그렇게 재성이 이렇게 많으면은 편제가 이 많으면 말을 할 때 아주 단정적으로 해버립니다. 단정적으로. 인원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래, 그것은 이거야. 그렇지 않아.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을 단정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이 부정적인 편제의 부정적인 성격,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제 성분을 보겠습니다. 정제를 보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정제는 아주 관리를 하되 치밀한 관리입니다. 치밀한 관리.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너무 꼼꼼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인관계에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말한 수준로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관의 긍정적인 걸 보면은 아주 편관에 있으면 인내심이 많습니다. 인내심이 많으며 또 복종심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좋다 할까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간이 이렇게 사주에 너무 많으면 그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압을 잘합니다.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걸 보고 자학이라고 합니다. 자학. 이런 성품이 많고 이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편간의 부정적인 상태고 상대편은 내가 이렇게 복종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대편을 억압을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일대로 잘 안 될 때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는 판을 엎어보는 것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폭발해 할까? 이 폭발 기질이 있습니다. 참을 때는 참다가 한 목에 터지면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정관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합리적이랍니다. 합리적이요. 규율을 나갑니다. 규율 구치로 나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이 합리적이고 규율적인 게 고집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십성의 조합 정리 편. 편의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특수 분야에 관심이 있다. 특수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어찌 보면 신비한 것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신비한 걸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는 탐구심이 있어요. 탐구심. 그런데 만약에 편인이 많게 되면은 좀 망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겠죠. 의심이 많습니다. 게으릅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겠습니다. 정인의 특성은 잘 수용한다. 수용성. 그 다음에 아주 자애롭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너무 수용을 잘하다 보니까 이용을 잘 당한다 그랬죠? 이용을 잘 당합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이렇게 해서 십성의 문제를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있는 그 표만큼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것을 전체적으로 잘 좀 비춰주세요. 이쪽 분야로서 이쪽에 지금 좀 한번 비춰주시고 자, 이제 잠시 남은 시간에 잠깐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십성의 보충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종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신교재, 신개원 명리학 특강 제1권에 149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연의 특성은 부정적인 면에 아까 설명을 조금 빠진 게 있었는데 비급이 많으면은 금전 사업에 애로가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비급이 많으면 가난하다. 갈라먹을 형제가 많으므로 금전적으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비급이 많은 사주를 우리 흔히들 보면 거짓 사주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 말이 그게 됩니다. 갈라먹을 게 많으니까 남아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비급이 많으면 놀고 먹기 좋아하고 소비성이다. 비급에 재성이 있으면 제 마음대로 한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견이 많으면 양보심이 부족합니다. 그렇겠죠. 주체성, 독립성 강한데 양보심이 부족하고 비견에 만약에 천간에 비견이 조금 많이 있으면 아주 그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비견이 많으면요. 자, 급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까 경쟁심과 투쟁심 그리고 승부공성이 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는 갈등관계요 질투심이고 지고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자, 15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150 보시면 식상을 보면은 식상은 친화무 욕구요 창조 욕구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주 일간 주변에 식상이 강력하면은 사람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식신생재가 된다 그래요. 생재가 되면 좋습니다. 신강사주에 식상이 있으면서 신강사주인데 생재를 하게 되면 경제생활에 아주 유리합니다. 사업에 유리합니다. 이 식상의 그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절대 식상이 만약 약하게 되면은 적극성이 이렇게 결여돼서 수동적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식상운은 총명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잘 내가 너무 똑똑하고 해서 공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총명하긴 하지만은 근데 식상이 만약에 사주에 없다면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없으면서 결과만 바라니까 굉장히 억지를 부려집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식상이 없으면은 결과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억지를 부리지만 식상이 반대로 많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인성이 좀 필요합니다. 인성이 없는 사주는 인성이 없는 식상은 궁리만 무성할 뿐입니다. 결실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성도 있고 식상이 있으면은 연구를 잘하고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페이지 있는 그 식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아까 지게 그 스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은 어쨌든 간에 은별이고 사교성이고 좀 멋쟁이를 말합니다. 멋쟁이. 그래서 유통, 중개, 통역, 장사에 능하다. 상관 생재가 되면 유통업에 대단히 좋다. 폼이나 하는 일을 좋아한다. 폼을 많이 잡죠. 명품 메이커를 좋아한다. 상관은 대인관계에서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신을 또 알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상관이 나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너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이 보면 남을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상관이 있다고 남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상관운이 나타나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상관이 귀신으로 작용하는 그 부인은 내 사주에 남자 사주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상관인데 그 귀신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귀신에 해당하면 일지에 있어가 귀신에 해당하면 아주 배우자가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려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한 게 흠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재성을 볼 때 재성은 원래 성취 욕구, 실현 욕구 이것이 현재 그 대표적인 욕구인데 편제가 많으면 통제, 관리, 감독 하고 하는데 원래가 편제의 본질은 원래 명령입니다. 명령 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켜야 되죠. 내가 시키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편제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성격이 급하고 일을 갖다 제대로 못하고 그냥 꼼꼼하지를 못해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해도 너무 단정적으로 해가지고 비타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받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항상 대화가 고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편제가 있으면 결국은 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제는 치밀한 관리, 꼼꼼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리자, 회계사, 격리, 재무회계, 정밀한 그 업무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합의 의미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합. 예를 들어서 무토일주에 무토일간에 개가 시간이 있다 합시다. 우리 그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무게 합이 돼가지고 이 무는 항상 정제에 얽매여 삽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있어서도 돈을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겠지요. 어떤 일, 뭐 자식 관계든 부인 관계를 하든 사회적인 일을 하든 부모 관계를 하든 돈과 계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정제가 너무 많으면은 아까 저기 돼 있지만은 꼼꼼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재성이 이렇게 작용되면 재성이 너무 많다. 재성이 많으면은 그 신약 사주에서 재성이 많으면은 아주 그 정신호가 아니고 적신호입니다. 즉 말해서 빚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빚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관성으로 들어가서 관성은 인내심, 그 다음에 복종심, 기억과 관련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편관과 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식상이 없고 편관과 편제만 있다 이러면은 그럼 장사는 별로 안 맞고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크게 내가 말을 못해도 괜찮은 뭐 슈퍼마켓 관리 같은 그런 것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관은 부정적인 면은 스스로 틀 속에 갇히고 지나친 책임감과 속박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주에 반대로 관살이 없으면 관성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른이 없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죠. 정관도 그러한과 편관과 유사하나 정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이 사주에 없으면은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데 만약에 사주에 정관이 그걸 받아도 합리성이 손상해 가겠죠. 그런 관계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정인은 눈치가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성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도 있고 어머니 품성이 가지고 있고 자비 인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인성이 오면 공부를 잘하죠. 그런데 정인이 겹치면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수용되면 듣는 사람이 잔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성이
연월에 없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갔습니다만은 149페이지부터 제 신교재 156페이지까지 요 십성의 보충에 대해서는 되풀이해서 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공부를 좀 잘 해주시고 이제 이것으로서 아주 그 오랫동안 우리 십성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십성 공부를 무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십성 공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주 해석에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시간을 지나간 결에서 많이 힘드시죠? 자, 다음 시간은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뵙겠습니다.